네, 안녕하세요. 설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인생, 그 삶은 항상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잡계를 살고 있어서 인생의 곡선이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렇게 특히 50대라는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로 이제 향하는 그러면 이제 후반기이기 때문에 후반전을 준비했을 때 안정기를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김부장 같은 드라마를 보면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봤을 때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상가를 있던 퇴직금을 다 때려놓고 집에 담보대출을 끌어들여서 매입을 했지만 현실은 쓰레기 입지에 누구도 임차로 들어오고 싶지 않은 그런 상가였고, 결국 인생은 게임 이론으로 항상 내 물건을 더 비싸게 팔거나 그걸 비싸게 사주는 호구들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하고 빼앗기는 그런 삶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이제 쌓아온 경력과 동료와의 관계나 회사가 주는 이 정체성,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과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권고사직이라는 현실은 그 기둥을 순식간에 흔들어 버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잃은 것과 같은 깊은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50대의 권고사직은 적어도 20년 이상 직장에서 하루하루 이제 아침마다 졸린 눈으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지옥철을 뚫거나 교통체증을 이제 차를 끌고 뚫어가면서 회사로 가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행동이라면 수십 년간 반복적인 생활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가족에게 미안함과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이런 감각과, 그리고 나의 실력과 경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새 길을 찾기에는 늦었다는 절망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와야 할 그곳에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기도 하죠. 그렇게 공백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업투자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도 하는데요. 전업투자라는 도전은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있는 선택으로, 생각보다 이제 많은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전업투자자로 성공을 하고 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중장년층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면 투자라는 세계가 새로운 선택지로 다가오고, 직장에 다니면서 소액으로 투자했던 경험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살려서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물론 투자가 좋은 직업이라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몸을 보면 점점 체력적으로 약해지고 더 이상 몸을 쓰기에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무서움에서 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옵션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장의 이력서나 면접이나 경쟁을 피할 수가 있고, 투자는 뭐 처음에는 자유롭게 보이고 시간의 구속도 없고 뭐 상사도 없고 조직도 없다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는 믿음이 큰 희망이 됩니다. 특히 퇴직금이라는 목돈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처럼 느껴집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남들 다 하는 자영업에 뛰어들다가 망하느니 투자로 조금씩 생활비를 벌면서 하루하루 욕심부리지 않고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잘못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50대의 새로운 투자자가 시작하기에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리스크를 감당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만약에 손실이 크게 난다면 그것을 만회하기 어려운 나이이기도 합니다. 또 수입이 없으므로 손실 압박이 극대화되고, 특히 전업 투자자라면 이 불안감이 극도로 달하게 되면서 투자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경험의 부족과 이제 매번 변하는 매크로 변화 속도가 적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전업 투자자의 치명적이고, 처음 전업 투자자로 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 구조적인 위험은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문제는 투자라는 세계가 단지 지식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심리 리스크와 확률과 훈련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지속적 학습의 복합체라는 사실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야 깨닫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시장은 누구에게도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전업 투자자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공부를 하고 집중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시장은 냉정하고 누구에게나 아량을 베풀지 않죠. 월급을 잃은 사람에게도,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에게도, 퇴직금을 모두 걸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도 동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세계입니다. 전업 투자는 한 가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게, 투자하는 경험이 적을수록 준비가 덜 되어 있을수록 심리 관리가 안 될수록 손실을 견딜 자본이 적을수록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50대의 전업 투자 도전이 실패로 끝난 것은 어쩌면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을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퇴직금은 50대에 있어서 단순한 돈이 아니고 그동안 노동이 응축된 마지막 노동의 결실이고, 그 퇴직금이 사라지고 오히려 빚만 남는다면 사람은 단순한 경제적 상실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감과 그리고 존재감까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돈을 잃고 나서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지금 내 나이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가족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나이에 신용이라도 잃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후회 섞인 질문을 계속합니다. 사실 퇴직금은 정말 목숨줄 같은 돈이기도 하죠. 국가도 사회도 이제 회사도 더 이상 책임져주지 않는 시대에서 50대에게 퇴직금은 최후의 방어선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돈을 단기 차익으로, 예를 들어 1억이면 하루에 1%만 수익을 내도 100만 원이 되니까, 생각해보면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0.몇 %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투자로 충분히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비현실적인 기대감에 밀려서 퇴직금 전부를 시장에 넣는 것은 마치 항공기에 남은 마지막 연료를 도박판에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퇴직금의 의미를 왜곡한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사회는 전업투자를 단순한 기술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고,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움직임을 배울 수 있고, 이제 정보만 빠르게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수년간 전업투자자를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나란히 동등하게 그들 옆에 서려고 하지만, 실제 수십 년간 혹은 다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처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숫자를 배우고 통계를 푸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투자는 스킬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과 그리고 심리 또는 인문학적 관점,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갖춰야 할 영역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전업 투자자는 손실을 견딜 멘탈과 장기간 버틸 생활비도 필요하고, 위험관리 능력과 이제 통찰적인 경험과 그리고 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감각과 매크로 환경을 그때그때마다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펀더멘탈적인 요소와 기준을 확실히 정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초보자가 단기간에 이걸 갖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회가 투자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직장을 잃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돈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신감이라는 점이, 이 불안한 상태에서 경제 유튜버나 투자 부분에서 강의를 하면서 전업투자 성공담과 SNS 정보나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에서 당사자는 판단력이 마비가 되죠. 그렇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퇴직금이라도 굴려야 한다는 생각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는 투자 지식이 아니라 심리를 이제 조종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은 불안한 사람의 돈을 가장 먼저 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투자가 망한다면 그 이후의 계획이 없다는 건데, 전업투자로 실패한 중년의 대부분은 대안 없이 모든 것을 투자에 올인합니다. 보통 재취업 계획이 없고 기술 재교육을 받지 않고 다양한 소득 창출 계획이 없는 거죠. 모든 달걀이 한 바구니 안에 들어있고
그 바구니는 시장이라는 폭풍 속에 던져집니다. 이건 엄청난 무모함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가 되죠. 퇴직금이 사라지면 문제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고 생활 기반 붕괴와 미래 계획이 무너지면서 심지어는 가족 관계까지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붕괴되면서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이 모든 파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사회는 이 사후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투자기관도 책임지지 않고 어느 유튜버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결과는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되고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투자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명심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50대 권고사직 이후에 재취업보다는 전업투자자를 선택했지만 결국 있던 퇴직금을 다 날리고 빚이 남아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너무 좋은 모습만 보이는 투자 시장은 조금은 멀리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역량을 올리면서 접근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